제가 드디어 테슬라 모델 Y를 시승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문 결정을 했는데요. 단 30분가량의 시승 후 왜 구입 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시승은 어땠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제 첫 자동차 2022년 신형 아반떼를 출고하였는데요. 아반떼와 모델 Y 두 차를 비교하기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밖에 안 되는 시승 후 장단점을 다룬 만큼 거의 첫인상에 가까운 리뷰니까요. 다소 전문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세요. 차량 인도 후엔 테슬라를 오너로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만들 영상들을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델 Y 시승기 로운 생각 시작합니다. 우선 단점부터 보면요. 첫 번째로는 조잡한 인포테인먼트 UI입니다. 의외로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는 꽤나 복잡했습니다. 당일 시애틀 날씨가 꽤 더워 에어컨부터 켜고 도로 주행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금방 어딨는지 찾을 수 있었고, 처음인 것 감안하면 꽤 직관적인 UI였지만 일반 내연기관의 물리 버튼에 비교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 아쉬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온도를 나타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포테인먼트를 만져보다가 엉뜨 기능을 보고 든 생각인데요. 뒷좌석 엉뜨를 키려면 뒷좌석 탭을 따로 눌러야 하고, 또 거기선 앞좌석 엉뜨를 켜지 못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엔 전체 좌석을 보여주는데 앞좌석은 따로 눌러 다시 가야 하는 게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시승 중 미리 지정해둔 경로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주차장이 아니어서 비상등을 켜려고 했습니다. 비상등을 찾지 못해 조금 헤매다가 천장 쪽에서 비상등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있으면서 비상등은 아니라는 게 조금 의아했고, 비상시라면 손을 들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놓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OTA 업데이트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쉽고 직관적인 UX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지 못한 UX를 모아 애플과 비교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테슬라와 애플의 생태계 비교 영상이 반응이 꽤 좋았던 만큼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안 좋은 UX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단점 두 번째로는 승차감입니다. 이 차가 정말 9천만 원이나 하는 차의 승차감인가 싶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SUV라 그런지 덜덜거리는 느낌과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더 자세한 승차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원페달 드라이빙인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고 반대 회생제동으로 전비에 도움이 되는 주행 방법입니다.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 앞쏠림이 심해 멀미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인 것 치고는 도로에서 문제없이 운전했지만 문제는 주차할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비교적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멈춰버리니까 세심하게 조작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외로 인체공학적이지 못한 바깥 손잡이와 버튼을 눌러서 하차해야 하는 내부 손잡이의 직관적이지 못한 모습이 좋은 UX보단 안 좋은 쪽에 가까워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모델 Y를 구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긴 대기 시간입니다. 저는 차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바꾸기엔 조금 부담이 됐지만 당시엔 정말 사야 해서 급히 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긴 대기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예약금도 250불, 약 30만원의 예약금만으로 1년 동안 차를 기다리면서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값을 올려도 계약 당시 차 금액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델 Y는 1년 새 1,500만원 가량 올랐죠. 인플레이션, 공급망, 수요를 생각하면 차값이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차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중고차 가격 방어가 되어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예약금만 날리고 계약 취소 후 더 싸진 차를 계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성이 있어 나쁘지 않을 뿐더러 고유가로 기름값 지출이 많아졌지만 한 달에 3만원 정도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이었습니다. 또 테슬라 유튜버로서 컨텐츠도 찍을 게 많아지니 여러모로 비싸기 전에 계약해놓고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화려하지 않으면서 절제된 심심한 외양 디자인이 제 취향과 잘 맞았고,
앞서 말한 단점들은 OTA를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거나 적응의 문제이지 차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서 충전 시간에 묶여 여행하지 못하는 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면 되죠 뭐. 그래도 그나마 자주 가는 포틀랜드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3시간 거리로 117마일 정도면 가는데요. 제가 예약한 모델 Y 롱레인지는 318마일이나 운전할 수 있어서 충전 없이 포틀랜드를 왕복할 수 있는 정도라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화장실 갈 겸 쉬어야 하는데 그때 충전하면 더더욱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모델3를 사기엔 아반떼 준준형 세단에 제한적인 공간이 많이 아쉬웠고 모델3는 대기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터라 제겐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9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웹사이트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경험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저는 아반떼를 사려고 딜러십 4군데를 돌아다녀야 했고 차 키를 받아 나올 때까지 3시간 이상 걸린 것을 비교하면 다시는 딜러십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주문하고 나서부터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제 차량을 트레이드인 할 수 있는 메뉴부터 리스나 대출을 신청해 페이먼트 견적을 내는 메뉴, 또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놨는데요. 차량 인도 전부터 그 후 거의 모든 컨트롤을 앱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테슬라 앱 리뷰도 계획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모델 Y 시승기와 구입 이유를 다뤄보았는데요. 앞으로 UX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또 이제는 오너로서 더 유익한 테슬라 인사이트를 준비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기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